그래서 함수 정의하는 거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시 def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square 제곱 함수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return 키워드가 있어서 이제 argument 또는 파라미터 x를 받아서 이거의 제곱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5 넣으면 25 나오고요. mysum을 해볼 수 있습니다. a와 b를 더한 거 10과 20 더해서 30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함수를 정의할 때 이 argument 또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고정되죠. 근데 그 파라미터의 개수를 내가 고정하고 싶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방법인데 이게 이제 별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args라는 이름으로 이 변수들을 봤는데 파라미터, argument를 봤는데 별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mysum2죠. mysum2를 호출할 때 내가 argument, 파라미터의 개수를 3개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60이 나오죠. 4개를 해도 하면 이제 100이 나오겠죠. 이게 그러니까 argument 개수를 고정하고 싶지 않을 때 별로 표시하고요. 그래서 이 별로 표시하면 이 argument들이 하나의 튜플로 간주가 됩니다. 이 args는 프린트를 해보면 이 argument 4개가 하나의 튜플로 출력이 되죠. 이 프린트에 의해서. 그래서 sum이라는 빌트인 함수에다가 이 args를 넣으면 이 튜플 4개, 이 엘리먼트 4개가 들어가 있는 이 튜플을 다 sum을 해서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도 파이썬 쓰다가 한참 후에 이제 이런 기능을 알았는데 제가 파이썬 쓴 지는 지금 15년, 18년 이 정도 되고요. 이 별표 쓴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별표 써서 내가 좀 고급스러운 걸 구현할 수가 있죠. 아규먼트의 개수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함수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낼 게 이런 디폴트 값을 가진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print args 이때 이 args를 별표를 달아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args가 팩되어서 들어온다 라는 뜻이 되겠죠. 팩 그러니까 이거가 원래는 4개면 변수명을 4개를 적어야 되잖아요. 이게 sum2에다가 근데 별표를 써므로써 이 변수들을 팩을 해서 묶어서 한 묶음으로 해서 하나의 변수로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args는 튜플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 별이 없을 때는 근데 이걸 내가 다시 별을 붙이면 여기다가 별을 붙이면 언팩을 하는 겁니다. 언팩.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게 낫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해서 메시지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해놓고 my prn hi 안녕 그냥 프린트하고 원래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죠. 프린트하고 내가 hi 안녕 이렇게 적으면 여기 메시지는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프린트란 이 함수도 아규먼트의 개수가 제한이 없어요. 막 쓸 수 있어요. 원래 이건 빌트인 함수예요. 파이썬에. 적으면 이렇게 나오고 myprn을 해보니까 이 괄호가 들어가죠. 다운표가 이렇게 있죠. 이 hi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args가 튜플이기 때문에 튜플이고 그 튜플의 값을 이렇게 출력하다 보니까 괄호를 보여주고 이 괄호 안에 이 값이 문자열이다 그래서 다운표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파이썬에서.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오죠. 이게 들어가주면 다르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얘는 언팩을 해줍니다. 이렇게 별을 써주면 언팩을 해서 이게 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아그즈 한 개가 아니고 그 아그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개수만큼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는 하이 따로 안녕 따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메시지는 반가 이렇게 해주면 여기 아까 이 메시지 값이 내가 값을 지정을 안 해주면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빈 문자예요. 그냥 빈 문자가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준 거죠. 값을 정해준 거죠. 이러면 이제 그 값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값이 있는 이 아규먼트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해요. 키워드 아규먼트. 약간 딕트로하고 비슷해요. 키워드 아규먼트. 그래서 이런 놈에 일단은 키워드 아그즈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3를 해보면 좀 이 마이프린스 3는 그냥 일단 이 변수 값들만 출력해 본 거예요. 아그즈랑 키워드 아그즈. 그래서 이거는 그 디폴트 값이 없는 일반적인 아규먼트의 리스트가 이 아그즈에 잡히고요. 이 KW 아그즈는 이렇게 이름이 있는 이렇게 하면 얘는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아규먼트 값을. 이 메시지라는 아규먼트의 값은 뭐다? 이걸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해요. 일반 아규먼트는 뭐라고 그러냐? 걔는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해요. 얘는 일반 아규먼트. 일반 아규먼트라는 건 이게 위치에 따라서 이게 0번째냐 1번째냐 딱 위치를 맞춰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A, B 이 순서를 딱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앞에가 이름이고 이쪽이 나이면 그 이름, 나이 순서에 맞게끔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아규먼트가 포지셔널 아규먼트이고요. 이렇게 디폴트 값이 있는 거는 이제 이름이 있다고 해서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키워드 아규먼트는 그러니까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찍어보면 투풀이에요. 키워드 아규먼트는 이 값을 찍어보면 딕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해보려면 프린트 별을 해주면 이제 펼쳐주는 거죠. 펼쳐주고 언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는 키워드 아그즈에서 메시지 이렇게 딕트로 해주면 이 메시지는 방금 이 값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것은 네,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는 조금 고급인 거고요. 이렇게 요거까지 쓰는 거는. 근데 요거는 많이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폴트 밸류를 넣는 거는 많이 씁니다. 아까 소팅 배울 때도 리버스, 그러니까 리버스를 소팅할 때 리버스 안 해주면 그냥 이거 리버스를 어디지? 소트가 소트, 네, 소트 할 때 소트. 네, 소트 할 때 뭐 리버스는 true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리버스라는 그 키워드 아규먼트를 디폴트 값은 false예요. 그래서 소팅하면 리버스가 아니라서 오름차순이 되는 거죠. 리버스를 true로 하면 이제 큰 것부터 아래로 가는 내림차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 값을 특별히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 소팅 기준 키를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 키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문자열의 값을 가지고 가지만 그 문자열의 길이로 소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키는 len, len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특별히 이름까지 지정해서 그 아규먼트를 지정하는 것을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디폴트 값이 있는 아규먼트를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게 이거 아니고 어디지? 어디지?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함수 정의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람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람다 함수. 아까 MySQL 이렇게 아주 간단한 함수를 이렇게 했었죠. 이거를 A는 뭐 람브다. 람다인데 B가 무음이라서 쓸 때 철자가 헷갈리는데 저는 람브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람브다 X는 X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함수가 하나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함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람다 X 하고 콜론하고 그래서 이 람다하고 X 하면 이제 아규먼트가 하나이다. 이 함수의 아규먼트 하나이고 이름을 내가 아규먼트 이름을 X로 하겠다. 콜론하고 뒤에 적는 게 이 리턴되는 값입니다. X 제곱을 리턴한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걸 뭐 A 보통은 이런 A라는 이름으로 안 받습니다. 이게 받지 않고 그냥 이 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넘깁니다. 이 함수를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넘겨줍니다. 보통은 자 그러면 B는 리스트에 range 5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0, 1, 2, 3,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걸 하나 안 했네요. 리스트 컴플레이션을 안 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안 했는데 C는 for x in B print x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이 B가 지금 0, 1, 2, 3, 4까지 있으니까 B가 제곱한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C는 B 어떤 리스트예요. 새로운 리스트인데 for x in B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for loop를 넣을 수 있어요. 꺽쇠 안에 for loop를 넣었어요. 이게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건데, 리스트를 만드는데 다른 리스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B라는 리스트가 있죠. 그 리스트의 엘리먼트 X에 대해서 우리가 X 곱하기 X로 C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C를 해보면 C는 이제 새로운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for loop 돌면서 이렇게 프린트 할 수도 있는데, 또는 비슷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D는 리스트 empty인 거죠. D에 append 해가지고 X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D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D가 만들어집니다. for loop 이거 지우더라도 for loop 이렇게 D를 초기화하고 append 해서 세 줄에 의해서 요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줄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입니다. 이거를 리스트 컴프리헨션입니다. Shift 엔터. 네. 그래서 뭐 이거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뭐 if B가 홀수이면 if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 효과가 있는 거죠. 필터의 효과입니다. if문을 넣어서 필터 할 수 있습니다. B가 아니고 X죠. 엘리먼트는 X죠. X라고 했죠. X에 X 나머지 2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인 거. 1이면 만들어라. 이 만들 때 홀수인 것만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짝수는 제외했습니다. 0, 4, 0, 2, 4죠. 원래 B가 B 안에서 보면 0, 2, 4가 짝수이기 때문에 0, 2, 4는 제외하고 1, 3번이 된 겁니다. 이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인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이렇게 X 제곱 이렇게 써준 거잖아요. 이제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map이라는 게 있습니다. map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map은 함수 적어주고 이터러블, 이게 이제 함수 이터러블은 이제 어떤 리스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my 아까 스퀘어 있었죠? my 스퀘어. 그리고 B 한 걸 C로 하고 print, 이때 리스트로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함수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함수라는 것은 X를 가지고 Y를 매핑하는 거죠. X에 대해서 Y를 매핑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 뭐 제곱 함수다 그러면 X 값을 제곱을 시켜서 Y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B라는 게 어떤 X의 모음이고, 그 B가 있는 각 X들에 대해서 my square라는 함수를 적용해서 각 엘리먼트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Y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my square라는 함수를 적용한 결과물의 새로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건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한 거고, 이건 map이라는 걸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기본 함수입니다. map이. 그래서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 map 할 때는 함수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값을 적어줍니다. 리스트. 그래서 이 리스트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라 이겁니다. 근데 이 map의 결과값이 리스트가 아니에요. 아까 range나 이런 애들처럼 어떤 클래스인데, 그래서 다시 리스트로 호출해줘야지만 실제 리스트가 됩니다. 근데 내가 for loop를 돌릴 때는 그냥 이
맵의 결과물인 C를 그대로 돌려도 되고요. for loop을 돌릴 때는. 근데 내가 이렇게 출력해보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값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냥 C 해보면 값이 안 보입니다. 찍으면 그냥 맵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C가 맵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값을 보고 싶으면 리스트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연습이고 공부 스타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로 컨버팅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만일에 여러분이 이 B가 100만 개였다 그러면 C도 100만 개가 메모리가 한꺼번에 잡히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맵을 쓰면, 맵을 가지고 for loop를 하면 100만 개를 한꺼번에 메모리를 잡질 않아요. 그거를 그냥 iterate, 이제 for loop를 돈다는 거를 이제 iteration 한다고 하는데, iterate 할 때 그 루프 각각마다 값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메모리 100만 개를 안 잡아먹어요. 그냥 한 개만 잡아먹어요. 근데 리스트라는 거를 컨버팅 하는 순간 우리는 메모리를 확 잡아먹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이션 그리고 맵이라는 함수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맵을 쓸 때도 그렇고, 맵을 쓸 때가 더 중요합니다. 맵. D는 맵에 람다 x죠. 람다 x 곱하기 10 하고 b. 그래서 프린트 리스트에 d. 이렇게 하면 B가 있었는데 B의 각 엘리먼트가 지금 값을 보여주네요. 0, 1, 2, 3, 4라고 보여줬죠? 그 0, 1, 2, 3, 4 값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요 람다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 MySQL이라는 함수를 적용했는데, 여기 지금 람다 함수는 이 x가 들어왔을 때 그 x에 곱하기 10을 하는 함수예요. 10배 시켜주는 거죠. 그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람다 할 때 굳이 x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다 아무거나 t 그러면 t에 10 같은 겁니다. 어차피 아규먼트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은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규먼트와 t 두 개 또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개죠. 한 개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만일에 x는 라지 x는 100, 300 이런 거였다. E는 맵에 x를 가지고 하는데 y라고 합시다. 라지 y 람다 a, b a 더하기 b. 이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는 람다인데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될는지 모르겠네. 된다 보네요. 자, 안 되네요. 자, 지금 이 x는 뭐죠? 리스트인데 어떤 튜플의 리스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A0 더하기 A1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X의 엘리먼트는 30의 엘리먼트가 아니에요. 이거가 하나의 엘리먼트죠. 튜플이 하나의 엘리먼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람다에 넘어오는 이거는
두 개의 값이 아니고 요거 하나의 튜플이에요. 10과 30이지만 그거는 10과 30이 묶여져 있는 하나의 튜플이에요. 하나의 값이에요. 근데 그 값이 이제 10과 30으로 구성되어 있는 튜플이라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입니다. 그래서 람다 A로 받은 다음에 A에 대해서 내가 얘네 두 개를 더하고 싶다. 그럼 얘는 A0는 첫 번째 놈, A1은 두 번째 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튜플의 각 엘리먼트를 두 개를 더해서 만든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10과 30을 더하고 100과 300을 더한 값이 돼서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고 코드 플러스해서 여기서 만일에 그냥 우리가 더하기가 아니고 A가 들어왔는데 A1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A1을. 그러면 이 튜플인데 앞에 놈 뒤에 놈이 있는데 뒤에 놈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맵으로 했고 이거를 리스트 컴퍼레이션으로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컴퍼레이션으로 리스트 컴퍼레이션으로 할 때는 좀 더 간단하죠. 그냥 이걸 비슷하게 쓰면 리스트 컴퍼레이션 이렇게 자 for a in x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수학 배울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for a in x 이렇게 x에 있는 a에 대하여 a라는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지어줄 수 있어요. a라고 하든 b라고 하든 x라고 하든 마음대로 지어주면 됩니다. 그냥 이 x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내가 a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 a라는 변수명으로 부르겠다라는 것이고 이 a는 튜플입니다. 10과 30 튜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a에 대해서 a 1번만 관심이 있다. 이게 요걸로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이션은 for 이렇게 적고요. 뒤에 적고 앞쪽에 이렇게 적는 거. 요 값만 새로운 리스트에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지워주고 이게 완성된 거죠. 그리고 얘는 맵이 아니니까 리스트로 컨버팅 할 필요 없고 바로 리스트죠. 이렇게 이겁니다. A0 보면 A0 네, 이거를 왜 했냐? 자, 요거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다른 코드 보시면 이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코드가 소팅을 하는데 소티도 아까 말씀드렸죠. 점 소트는 내 몸통이 바뀌는 거고 내 몸속이 바뀌는 거고 소티드는 이 데이터 이놈은 가만히 있고 새로운 메모리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는 가만히 있고 D1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별개의 데이터, 호텔방이 달라요. 별개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소팅을 하는데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학생 이름이고요.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이요. 이름, 영어, 수학, 철수, 날의 기한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이름 순으로 소팅하고 싶다. 그러면 이 sorted라는 함수에 key라는 이 아규먼트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key 값을 뭘로 할 것인가 하는 건데 key 값에 대해서 key 값을 어떤 함수로 해주는 거예요. 함수로.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엘리먼트는 이름, 학생 이름과 영어, 수학, 성적의 튜플이죠. 세 가지 값으로 구성된 튜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 엘리먼트에 들어오는 값은 이게 하나의 엘리먼트, 여기까지가. 그죠? 그래서 그 중에 그 엘리먼트에서 0번째 거, 뭐죠? 0번째가 여기서 이 0번째, 이 안에서 0번째는 이름이죠. 철수. 이름이죠. 그래서 엘리먼트 이름 길게 적었는데 그냥 E라고 해도 됩니다. E. 여기도 E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방금 제가 에라나라는 이유는 이쪽을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셀을 실행을 해야지만 데이터라는 이름이 잡혔어요. 그리고 여기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니까 철수 날의 기한이었는데 기한 날의 철수 이렇게 이름 순으로 소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영어 성적 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 성적 순으로 하고 싶다. 영어 성적은 어디죠? 영어 수학이니까 중간에가 영어예요. 뒤에가 끝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키는 여기다 어떻게 되죠? 람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람다라고 써주고 람다, 람부다 라고 해줘야 되죠. 람부다, 람부다. 엘리먼트. 자, 엘리먼트 몇 번째죠? 엘리먼트 몇 번째? 1번, 1번이죠. 1번이라고 해주면 이제 이 80점, 90점, 95점 된 거죠. 뭐 키는 이렇고 리버스는 true. 이렇게 하면 이제 점수 좋은 놈 먼저. 기한이 95점 이렇게 됐습니다. 수학으로 하고 싶으면 또 람부다 해줘야겠죠? 람부 틀렸죠? D죠? 부다 람부다. 엘리먼트 뭐 그냥 R 마음대로 해도 돼요. R 제 끝에는 2번 또는 뭐 마이너스 1로 해도 되고 끝이니까 이렇게 네, 70점, 80점, 100점. 이게 이제 지금 리스트 컴프레이션, the map, 그 다음에 이런 람다를 이용해서 키 값 주는 거. 그러면 이제 파이썬 기본에서 많이 쓰는 것들 어느 정도 보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활용으로 넘어가는데 DB 쪽 DB 예. 근데 이제 pip 인스톨이라는 게 있습니다. pip 인스톨. 그러니까 파이썬 저는 여기서 이제 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커맨드. 그래서 sudo 이제 pip 제가 파이썬 이렇게 치면 이렇게 뜹니다. 3.74 또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얘는 이제 파이썬 엔진이고 얘는 저 파이썬 엔진을 이용해서 편집도 하고 실행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3.7이 깔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PIP는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는 툴입니다. R에도 패키지 설치하는 게 있죠. 그것처럼 PIP라고 합니다. 근데 PIP3라고 명시적으로 써주면 좀 더 안전합니다. 뭐 내게 파이썬 2랑 3랑 헷갈린다 그러면 PIP3라고 해줘야 되고요. PIP3에 인스톨하고 MySQL 커넥터, DB, MySQL DB 연결한 건데 설치가 안 돼 있었나? sudo 루트로 이제 설치한다는 거고요. 설치가 안 돼 있었네. 네,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MySQL을 사용할 때 그래서 import MySQL connector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콜랩에서는 여기에서 느낌표를 치고 이런 명령어를 치면 방금 제가 이 노트북의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쉘이죠. 어떤 명령어 창에서 하듯이 이것도 됩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콜랩이 구글이 제공해준 버추얼 머신이잖아요. 하나의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다가 지금 이걸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콜랩을 쓰실 때는 이제 좀 만일에 오늘하고 내일 새로 띄운다 이거를 그러면 요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제가 이거 아까 해가지고 금방 끝난 것 같은데, 아니면 방금 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다운로딩 두루룩 해서 설치하는 게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PIP 관련 설명이 여기 좀 있고요. 네, 블로그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DB를 연결하면 되는데, 이 DB가 제가 이 DB를 지웠어요. 요 예제 코드 MySQL 쓰나요? 네? 티베로가 어떤 거죠? 티베로가 IBM? 국산. 부산. 그래서 없을 이거는 것 같은데? 저희 티베로가 MySQL 포함인데요? 사실? 안 되구나. 어쨌거나 이거는 저희 쪽에서는 다 연결을 해봤거든요. 이 다른 방식으로 뭐 이렇게 뭐 임포트 해가지고 어쨌거나 뭐 구문을 만들어가지고 JDBC로 연동을 하는 거예요. JDBC? 차이는 없어요. 아, JDBC 돼요? 네. JDBC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잠깐만 위에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저렇게 커넥션 정보 입력하는 부분 있었잖아요. 이런 구문이 조금 다른 거지. 어차피 커넥션 열고 커서 열어가지고 SQL 뭐 자바처럼 그냥 쿼링을 실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방금 설명해주신 이걸 이렇게 인풋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몇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설치를 뭐 PIP 인스톨만 해주시면 뭐 네. 그냥 DB 쓰는 거는 뭐 똑같아요, 이건. 자바보다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SQL 문자를 이렇게 써주고요. 파이썬은 그 문자열을 여러 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파이썬은 이게 쌍따옴표, 외따옴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따따 3번을 해주면 여러 라인이 돼요. 멀티 라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외따옴표인데 쌍따옴표 3번 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DB 커넥션 되고 난 다음에 뭐 마이 커서라고 만든 다음에 이 커서에 execute하고 이 쿼리문을 적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 커서라는 변수에 이제 결과물이 이제 DB 결과가 있습니다. 레코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프를 돌리면 돼요. 이렇게 for row in my cursor 이렇게 해서 루프를 돌면 되는데, 여기서 아주 주의할 점은 내가 한번 execute를 하고 for 루프를 돌잖아요. 그럼 마이 커서에서 이걸 빼먹게 되는 거거든요. 빼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 커서가 있는데 for row 이렇게 해서 프린트하면 값이 찍혀요. 레코드가.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하면 값이 없어요. 마이 커서라는 게 그냥 우리가 리스트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리스트가 있어서 그 리스트에서 계속 루프를 도는 게 아니고 하나씩 뽑아오는 거예요. 컨슘 하는 거예요. 이게 파이썬에서 주의할 점인데, 이게 리스트는 메모리를 많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개씩 뽑아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적게 먹어요. 근데 이걸 컨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다 뽑아먹고 나면, 내가 소비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싶다, 기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데이터는 이렇게 row for row in my cursor 이렇게 해버리면 리스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놓고 이 D를 가지고 루프를 여러 번 돌려도 돼요. 루프 한 번 돌려도 또 딴 데서 또 한 번 돌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마이 커서로 해버리면 없는 걸로 됩니다. 이게 가장 주의할 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파이썬에서는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제너레이터 개념을 따라 한번 보시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너레이터는 그 컨슘 돼서 사라집니다. 제너레이터 함수를 안 드시면 되거든요. 제너레이터를 잠깐 뭐 보여드리면, 제가 제너레이터
그래서 my generator라는 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my gen given number. 그래서 그러면 이 yield라는 게 뭐 나타, 산출하다, 뭐 토해내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내가 my gen 5 하면 이게 range 5잖아요. 그래서 숫자 5개를 토해낼 수 있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my gen은 yield라는 이거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얘가 A는 출력해보면 generator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next라는 이제 빌트인 함수를 호출하면 그래서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A라는 제너레이터에서 한 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인지이기 때문에 0번부터 나오죠. 또 한 번 더 제가 실행하면 1번. 여기를 계속 얘를 3, 4 다 돈 거죠. 마지막에 한 번 더 끝이에요. 스탑 이터레이션. 끝난 거예요. 제너레이터를 내가 다 컨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커서에서 내가 여러 번 호출하면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mygen 7 하면 7개 나오겠죠? A가 제너레이터인데 리스트나 뭐 튜플이나 제너레이터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for loop을 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제너레이터는 for loop를 이렇게 돌고 또 그대로 여기서 한번 돌면 없어요. for loop가 끝 A라는 게 제너레이터가 이제 다 컨슘 됐기 때문에 for loop을 돌리면 얘는 끝난 거예요. 그냥 바로 for loop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yield하고 이제 짝수 2 곱하기 2승이죠. 별 두 개는 2승을 가지고 하면 그런데 이미 B는 제너레이터인데 다 여기서 써먹어버렸죠. 컨슘 했죠. 두 번째에서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으면 이렇게 해주어라. 네, 그러면 이제 DB 쪽은 그렇고요. crawling 비슷한데 request라는 게 있습니다. request라는 모듈이 있어요. request라는 거는 HTTP로 이렇게 데이터를 긁어오는 겁니다. 받아오는 거. 게시당, 포스트 이런 걸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sudo pip install 하고 request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깔아 놨기 때문에 already satisfied. 그리고 이 콜랩 환경에서는 아까처럼 그 DB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이걸 했잖아요. 느낌표하고 PIP 인스톨을 했는데 콜랩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이쪽 콜랩에 적용하는 파이썬의 일부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텐서플로우, 캐나스 같은 것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기본으로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해보고 있으면 그냥 쓰면 돼요. Beautiful Soup도 내가 따로 설치 안 했는데 Beautiful Soup은 뭐냐면은 HTTP로 HTML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걔를 해석하는 거예요. 파싱하는 거예요. Beautiful Soup은. 근데 이제 Beautiful Soup만 잘 쓰려고 해도 이제 Beautiful Soup 사이트에 가서 좀 이 다큐멘트를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그때 했던 거잖아요. 이거 이게 대기 환경 값 데이터 제공하는 뭔데요 여기가 도시별 뭐 이산화탄소 어쩌고 다 제공하는데 날짜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연도 그다음에 뭐 이게 부산이냐 대구냐 따라서 코드가 또 달라져요. 그런 거 이제 맞춰서 제공한 다음에
해서 해보면 에러났단 말이네. 이 주소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주소 바뀌는 건 지금 못하는데 네.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얘를 해보면 그 HTML 이런 태그 다 벗겨내고 그냥 본문 텍스트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만 뽑을 수 있어요. 뭐 더 잘하면 이제 이거에서 그 A 태그 링크 있잖아. 링크 하이퍼텍스트 링크 이렇게 다른 데로 뛰는 링크 이런 것만 쫙 뽑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리퀘스트를 또 get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그 child 또 따라가면서 또 문서를 또 긁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웹 크롤링의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이런 걸 이용하는 거고요. 웹 파싱 하려면 이제 일단 주소를 파싱해서 뭐 어디가 서버 주소고 포트 번호가 얼마고 폴더가 뭐고 맨 끝에 뭐냐 이런 거를 이 URL 파스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파이썬 기본 패키지고요. 그다음에 URL을 합치는 거가 있어요. join. 왜냐하면은 방금 이게 크롤링을 하려면 현재 페이지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소가 나오잖아요. 현재 페이지 주소랑 그 A 태그, 하이퍼링크 태그에 담겨 있는 주소랑 두 개를 머즈,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join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join을 해야지 제대로 된 주소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네이버 뉴스에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둘을 합치면 이제 뉴스.네이버에 뭐 메인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요걸 가지고 다시 크롤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URL join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생으로 다 구현하면 되게 복잡한데 이제 파이썬의 기본 패키지로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A, B가 두 개가 이렇다. 뉴스 네이버닷컴 있고 따따따 네이버닷컴 있다. 두 개를 조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를 조인하면 결국은 내가 현재 어디 있냐 보다는 요 B가 이렇게 HTTP로 시작하면 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런 것까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뭐 이게 지금 현재 얘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상대 경로잖아요. 얘는 그러면 현재 폴더, 현재 주소에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현재의 그 페이지, 현재의 호스트 아래에 있는 거고 이렇게 HTTP로 새로 시작하는 건 아예 새로운 호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구해진 주소를 내가 다시 파싱을 해서 이 서버 주소가 따따따 네이버면 나는 지금 따따따 네이버는 안 볼 거고 뉴스.네이버만 볼 거야 라고 하면 이제 호스트 네임을 구해서 뉴스.네이버가 아닌 거는 그냥 무시하고 뉴스.네이버로 시작하는 주소만 내가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기사들을 막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뉴스 안에 다시 또 이게 카카오 다음 뉴스네요. 미디어에 신문 경제 분야의 분야만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제안을 걸 수도 있겠죠. 그건 자기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뷰티풀 숲을 쓰면 이 HTML의 타이틀 태그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세션 관리. 제가 구글의 자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서버를 많이 띄웠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 이렇게 타이틀 하니까 이 타이틀 태그까지 다 있는 거죠. 이게 텍스트만 하고 싶다. 이 부분이 점 텍스트로 나오죠. 그다음에 A라는 태그, 이제 링크, 하이퍼링크, A 태그, find all A 태그를 다 구한 거예요. A라는 태그를 다 구하는데 이제 10개만 추적해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많은데 이제 리스트 컴프레이션이죠. 지금 find all 링크 A 링크를 다 찾았어요. 모든 링크에 대해서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A에 get href를 해서 href 하면 이제 이 주소인 거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텍스트죠. 이제 스트링이에요. 그 스트링에서 이 middle east로 find를 했어요. 그 스트링의 find 기능이에요. 스트링에 있는 메서드인데 find해서 있으면 그거의 인덱스 위치 옵셋을 알려줘요. 근데 없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닌다는 거는 이 middle east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middle east라는 이름이. 그런 애들만 찾아라. 그렇게 찾아서 리스트로 만든 거죠. 보면 미들 이스트가 들어간 것들만 지금 출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걔의 주소, 그다음에 그때 이 그 H 링크의 이거의 텍스트. 우리가 버튼 클릭하기 전에 뭐 이 타이틀이 보이죠? 만약 이런 기사가 있으면 기사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하이퍼링크에 눈에 보이는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링크 이건 이제 파싱 위주고요. 근데 이제 셀레니움 이제 셀레니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싱, 크롤링, 뭐 크롤링하고 파싱은 방금 뷰티풀숲하고 리퀘스트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그 웹페이지가 자바로 많이 자바스크립트 많이 구현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HTML이 아니에요. 긁고 왔을 때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보여요. 제대로 이게 화면이 되려면, 구성이 되려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실행을 해야 하고 내가 브라우저의 동작과 그대로 화면에 렌더링을 해야 돼요.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웹페이지들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셀레니움이에요. 이 셀레니움은 그 브라우저 엔진이에요. 브라우저 엔진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쓰는 법은 간단한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셀레니움을 하려면 이제 웹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웹 드라이브라는 게 사실 브라우저 엔진 그 뭐 DLL 파일 같은 거, 라이브러리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그 브라우저 엔진을 호출을 해요. 그래서 그걸 호출해서 실행을 하면 그냥 일반적인 파이썬은 그냥 우리가 실행하고 결과만 뭐 프린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는 브라우저가 떠요. 이 웹 드라이브라는 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웹 드라이브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뭐 웹 드라이브의 종류는 뭐 크롬 브라우저 기반의 웹 드라이브, 그걸 다운받아 와서 웹 드라이브를 내가 이게는 파이어폭스, 웹 드라이브 파이어폭스라는 건 이 맥
그 파이어폭스가 기본 브라우저잖아요. 파이어폭스 기반의 웹 브라우저 엔진, 크롬 기반의 브라우저 엔진. 이렇게 내가 뭘 받아왔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받아와서, 그래서 내가 드라이브에 get 하고 이렇게 주소를 주면, 내가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내가 파이썬 org 했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돼요. 여기서 get 하면 실제 브라우저 떠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뭐 이 드라이브에서 find element by name q라는 태그를 찾아라. 그래서 아마 여기 이 q가 이 소스에 보면, 이 소스에 페이지 소스를 보면, 소스까지 보고 이렇게 우리가 다 해봐야 돼요. 보면 q 아까 크롤링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크롤링 안 보시는 게 나을 거야. 안 보는 게 나을 거야. 네, 쉽진 않아요. 크롤링. 여기서 보면 소리가 없어서. 태그에 q라는 게 있죠.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방금 이 소스에서 find element by name, name이 q인 놈. 그래서 여기 보면 q인 거 찾아가서, 이게 이 화면으로 보면 이거거든요. 얘의 이름이 지금 q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 뭐 bs, 이 bs라는 코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코드는 거기에다가 send keys 이러고, 우리가 진짜 키보드 친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키보드 친 것처럼 파이콘이라는 걸 이렇게 그 효과를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키에 return, 엔터 키를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브라우저에서 엔터 친 것처럼 하면 이게 변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브라우저에서 사람이 보는 거랑 거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까지 다 실행이 되어 있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거 하는데, 얘는 페이지 소스를 보면 이걸로 끝이에요. 자바스크립트만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있어요. 이게 요즘 이제 웹앱이라고 해서 웹사이트도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일반 크롤링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레니움 하고요. 요즘 내부적으로 뭐 굳이 셀레니움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셀레니움을 깔아서 해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했던 게 요 처음에 이 파이썬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걸 했는데, 파이썬 제가 오늘 했던 소스랑, 제가 수정했던 소스랑 그 다음에 추가된 거는 따로 다시 드리고, 오늘 뭘 추가했는지, 오늘 다뤘던 소스 워낙 많으니까 오늘 드렸던 건 많은데 실제 커버하는 거는 좀 적었죠. 그래서 실제 했던 소스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메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보이네 지금. 파이썬 레퍼런스라고 해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파이썬 퀵 레퍼런스라고 있습니다. 퀵 레퍼런스. 이게 옛날 장면인데, 이게 이제 파이썬 2점대 자료긴 한데 그 3점대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괜찮은데요. 이게 아까 뭐 이런 슬라이스 튜플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이 뭐 리스트에는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리스트랑 튜플이랑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가능한 것들이 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떤 엘리먼트가 이 리스트에 있냐, 이 튜플에 있냐, 또는 이 스트링에 이 캐릭터가 포함되냐, in이냐, not in. 그다음에 이 슬라이스, 카운트, 인덱스, 뭐 랭스 구하는 거, 민맥스 구하는 거, 뒤집는 거, 리버스드, 소티드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고요. 리스트에 대해서 가능한 거, 아까 append 우리가 했잖아요. append, extend는 리스트와 리스트를 합치는 거였고요. 네, count, index, insert, remove, pop 이게 쫙 요약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딕트는 딕트에 대해서 뭐가 가능한지, keys, items, values, get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이거 그다음에 스트링에 대해서는 아까 뭐 ends with, 뭐 start with, 그다음에 이게 is lower 소문자냐, is alpha 알파벳이냐, is digit 숫자냐, is 알럼 알파벳 또는 number digit이냐, upper냐. 소문자로 바꾸고, 그다음에 strip 아까 공백 없애는 거, 그다음에 find면 뭐 어떤 문자열에 어떤 작은 문자열이 또 존재하는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만약에 없으면 마이너스 1, 뭐 이런 레퍼런스죠. 말 그대로 이게 룩업하기 위한 레퍼런스입니다. 또는 이거가 조금 복잡하면 거기서 제가 발췌해 놓은 게 이거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은 여기 파이썬 입문 강의 2016년 건데, 여기에 제가 그 소트와 소티드의 차이, 소트 하면 얘가 직접 변하는 거고, 소티드 하면 좀 잘못됐네. 네, 소트와 소티드의 차이, 여기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소트는 자기가 변하는 거고, 소티드는 새로운 메모리가 만들어진다는 거, 제일 중요했고요. 딕셔너리 타입, 딕테이 타입에 대해서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리스트 투플에 가능한 거, 이 리스트 컴프레hen션 그 부분, 리스트 컴프레hen션 부분, 빌트인 함수가 뭐가 있는지. 이 중에 오늘 하지 않은 건 좀 약간 파이썬 2점대의 내용도 있으니까 일부는 그런 거는 제외하시고 오늘 했던 내용만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칠까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하시면서 잘 모르시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일을 해보시고, 모르시는 거 잘 안 되시면 메일로 주십시오. 네. 이걸 인연으로 삼아서 제가 간단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너무 잘해요. 바쁘시다. 여기가 너무 많아요. 뭐 하시면서